우리한테 사기치면 되겠네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원놈들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8화를 리뷰하려고 각자 또 일주일간 바쁜 삶을 살다가 모였는데 또 기다리시는 씬이 있지 않았어요? 추미나가 약간 도망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네. 병원 생활하면 도망가는 사람 꼭 있잖아. 도망간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이번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제 저희가 또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병원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해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단둘이 밖에서 이 옷 말고 사복 입고 바로 시작하자마자 장겨울이 나오네. 너무 사심 드러내고 밥을 먹자고 하네요. 저녁 사달라고 하고 이 옷 말고 사복으로가 좀 큰 의미인데 저희 병원 사람들에게는 이제 매일 수술복을 입고 뭐 아니면 또 가운을 입고 일하다가 밖에서 또 사복을 입고 보면 다른 매력이 있고 좀 더 이뻐 보이고 좀 더 잘생겨 보이잖아요. 근데 반대일 때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좀 생각보다 실망할 때도 있고 저희같이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일하는 수술방 사람들은 조금 달라 보이는 경우도 많기도 하죠. 집주인한테 보증금 2천에 첫 달 월세만 지급하고 나머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거네요? 저희는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1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큰 사기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많은데 교대 근무, 그다음에 당직 근무 그런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일과 시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집을 구하러 다니는 것도 힘들고 알아보는 건 사실 귀찮기도 하고 그 가방끈이 긴 직종 중에서는 가장 사기 당하기 좋은 직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테 사기치면 되겠네 그러면. 사기 칠 사람들이 이미 줄이 많이 서 있어가지고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돼요. 네. 전 정말 관심 없어요. 절대 안 해요. 과장 자리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과장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나 보네요. 흉부외과. 아무도 안 할라 그래. 젊은 교수들은 보직 수당 30만 원 더 받느니 하루라도 일찍 퇴근하는 게 더 좋고. 과장하면 그 과를 대표하고 뭔가 권력이 있을 것 같고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얀 거탑 보셨죠? 봤죠. 단단 따라단 단단 따라단 그 음악 좋죠. 예. 거기서 과장이 막 뭔가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뭐 그런 장면 있었던 거 기억해요? 과장이 되고 싶어서 막 엄청 정치적으로 막 했는데 여기는 똑같은 흉부외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긴 누구 다 하기 싫어가지고. 그 하얀 거탑이 일본 만화인가 드라마인가가 원작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과장이 힘이 엄청 세대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그 과장이 그 근처 로컬 병원, 이제 조그만 1, 2차 병원들을 로컬 병원이라고 하죠. 네. 그 로컬 병원에 뭐 환자를 보내고 뭐 환자를 받고 이런 것도 그 과장이 다 정하고, 의국 출신 뭐 의사가 어느 병원에 취직하고 이런 것도 거기 있는 대학병원 과장이 다 결정해서 보내준다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하얀 거탑을 본 사람들은 과장이라고 하면 오, 사람들이 자리를 두고 싸우던 그 과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권력이 없고 괜히 일만 더 생기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힘들죠. 일은 많은데 손은 모자라고. 추미나 지금 좀비인가요? 저희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여우 선생님이 잠수를 했네요. 혹시 명훈아 선생한테 연락 오면 바로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한 명 도망가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 사람한테 쏠려요. 도대체 왜 도망갔나? 도망간 사람에게? 도망간 사람한테. 결국 남은 사람에게는 관심 따위 없다. 아무도 남은 사람을 신경 쓰진 않죠. 명은아 선생님이 도망가고 계속 이제 일과를 보내고 계신 것 같네요. 저 환자 명단 봐봐요. 디테일하네. 환자 명단 진짜 길다. 진짜 얼마나 힘들까? 죄송합니다. 진짜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는지. 몸은 괜찮아? 그래도 죄송한 표정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당분간 다른 데 돌지 말고 여기만 돌아. 죄송하다잖아요. 뭐. 역시 도망갔다 돌아오니까 모든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신경 써줘요. 일찍 들어가면 일은 누가 하나? 왜 이렇게 얄밉지? 그래. 오늘까지만 당직 와 진짜 약간 죽여버리겠다. 돌아왔으면 오늘부터 당직을 써야지. 이 일화를 얘기해도 된다고 허락은 받았는데 너무 자세히 얘기하진 말아달라고 해서 얼마나 도망을 갔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그때 생각을 좀 되살려 보려고 일기를 봤어요. 근데 그 주만 일기가 비어있어.
며칠만 더 있었으면 내가 도망갈 뻔했다. 뭐 그런 얘기로 일기가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몇 년 차쯤에 도망을 갔어요? 2년 차가 되니까 조금 일도 편해졌겠다 그런 싶은 시기였고, 아무튼 우리가 도망가면 힘들잖아요. 남은 사람이 힘들죠. 도망가면 남은 사람들의 몫이지. 그럼요. 전공의 같은 경우는 2년 차가 도망갔다. 그럼 다른 병원에서 1년 차를 마치고 그만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의 없지. 그래서 전공의가 도망가면 추노 팀이 꾸려지죠. 이제 주니어 교수님, 선배, 아니면 동기들로 이제 네. 가서 모셔와야지. 아, 조금만 더 있으면 일 괜찮아진다. 지금이 제일 힘들 때다. 뭐 이렇게 좋은 말로 구슬리기도 하고, 여기서 그만둬서 이제 뭐 할 거냐. 뭐 다른 병원 가면 정형외과 다시 할 수도 없을 거고, 이렇게 협박을 또 하기도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연락이 돼야 돼.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찾냐. 그 전공의가 갈 만한 곳을 잠복을 해요. PC방에 갈 것 같은 PC방에도 한 명은 잠복해 있고, 거기에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해가지고 거기 문 따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었다고. 4일에 한 번 당직을 서다가 3일에 한 번씩 당직을 서면 피곤하지. 집에도 못 가지. 추노팀도 해야 되지. 준호팀도 해야 되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한 번도 도망가고 싶었던 적 없어요? 1, 2년 차 때 많았죠. 도망가고 싶은 일이 많았었는데, 네. 근데 다른 데 가서 무슨 대안이 있나? 어느 과든 1년 차는 힘든데, 그래도 참고 나면 그래도 광명이 비치는 과에 있자. 사실 저는 도망가고 싶었던 때가 이제 데이라고 하죠. 낮 근무를 하고 15명의 환자를 봤는데, 내일은 이브닝을 해요. 근데 이브닝을 하는데 15명의 환자가 다 바뀌어요. 너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12월 31일이었거든. 그래서 친누나가 지금 11년차 간호사신데, 누나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나 지금 짐을 다 쌌다. 택배 보내고 집에 가려고 한다. 그런데 응급사직이라고 하죠. 그냥 사직 날짜를 받지 않고 그렇게 카트를 끌다가 도망가는 거를 응급사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려면 나 너 동생으로 보지 않겠다. 이제 간호사 선배로서. 그래가지고 그 택배를 진짜 다 쌌다가 한 3박스 쌌어요. 3박스 쌌다가 다시 다 풀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 그날 새로 보는 15명의 환자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가족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네요. 그렇지. 좋은 건가? 그 당시에는 왠지 약간 서운했을 것 같기도 해. 동생 편은 안 들어주고. 이제 간호사 선배로서 너 그대로 도망치면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혼냈어. 저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해서 당직 선생님한테 오더 내고 매니지 좀 부탁한다고 말씀 좀 드려주세요. 수술방대 간다고 도망갔네요. 옆에서 보고 배우려고요. 아직 뭐 정말 여우 중에 상 여우신 것 같아요. 상 여우. 손 씻기 하셨어요? 네, 좀 전에 병실 들어올 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모니터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추민아 선생님은 항상 일에 찌들어 있어도 CS에 한 번도 이렇게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나왔던 전공의 중에 제일 멋있어요. 같이 일하고 싶은 전공의 중에 한 명? 플러센터 러브옵션 같아요. 어떡하지? 사실 이런 상황이면 지금 같은 동기 전공의가 도망갔다 돌아와서 그 동기만 좀 이쁨을 받고 있고 일이 엄청 많이 쌓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이벤트가 터져버리면 저라면은 도망갈 것 같은데요. 근데 엄청난 응급이 터지잖아요. 방금 전까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온 몸에 신경이 곤두서서 일을 해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모든 피로와 긴장이 다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약간 갑자기 허탈해지는 거죠. 끝났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런 끔찍한 일을 난 다시는 못한다 하고 도망가는 거지. 빨리요. 산모 BP 떨어집니다. 추미나도 이제 첫 집도 아닌 집도를 하게 되네요. 판넬스타인 인시전이라고 하죠. 그 뭐 제왕절개 할 때 쓰는 건가요? 실제 환자는 아니겠죠. 근데 너무 리얼해 보이는데. 그 해부학적으로 뭐 팻이라고 하죠. 지방이나 소리도 좀 리얼한데 드는 소리. 그러면 이 수술 장면만 뭐 양해를 구하고 찍지 않았나? 그랬을까? 연기는 모형으로 하고 그 수술 장면만 이제 컷 편집으로 나오잖아. 그러고 보니까 또 리얼한 장면은 얼굴을 다 자르네. 잘 찝으신 것 같아요. 몰랐네 저는. 얼굴을 잘라버리시네 계속. 추민아 선생님이 엄청 착착착 어시스트를 잘해요. 아랫사람이랑 일할 때 이렇게 뭔가 착착착 해주면 정말 얼마나 믿음이 갈까요?
이런 전공이 아니셨나요? 아 그런 거라고 합시다. 제이가 똥을 잘 싸. 아, 네. 빵을 먹고 있는데 유연석이 막 똥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소변, 뭐 대변 이거 먹고 싸는 문제가 병원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아이오 체크라고 하죠. 인풋, 아웃풋,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 그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다. 그러면 내 몸에 쌓여가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뭐 살이 쌓여가는 걸 수도 있고 물이 차는 걸 수도 있고. 패치틴? 패치딘인지 뭔지 그건 아죠 그거. 환자분이 약물 용어를 알고 있다는 건 좀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환자를 볼 때 약물 중독이라고 하죠. 그런 중독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약이 있어요. 마약성 진통제. 패치딘을 맞으면 저는 맞아본 적은 없는데 쏴다 하더라고. 그래서 딴 약을 주면 이거 패치딘 아니잖아. 패치딘 달라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병동에 있을 때 약물에 중독되신 분들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약물 투어를 하러 온다 그래요. 입원을 하는 이유가 그냥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맞기 위해서 오시는데 정확하게 주문을 하세요. 뭐 카페라떼에 휘핑을 빼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세요처럼 뭐 패치딘, 원앰플, 셀라인 썩지 마시고 슈팅으로 놔주세요. 네. 바로 혈관으로 슈팅을 해서 그 쾌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 상대할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화를 낼 수도 없고 이 약물 중독에 대해서 언급하기에는 민감한 문제고.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약물 중독이라는 병이 하나 새로 생긴 건지 아니면 진짜 아파서 그 진통제를 요구하는 건지 그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CS실 전화가 제일 무섭다. 무서워. CS실 무섭죠. 아무튼 전공의들한테 조심 좀 하라 그래. 힘든 건 아는데 사흘 밤낮 고생하면서 환자 치료하면 뭐해. 그래서 우리 병원도 이제 그 고객의 소리라고 해서 그냥 고객의 소리가 가끔씩 쪽지로 날아와. 병원 시스템을 키면 고객의 소리 알림 이렇게 떠요. 일단 두근거리는 거야. 이게 칭찬 글일지 나쁜 글일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쪽지가? 그쵸. 이게 칭찬 글이든 뭐 안 좋은 글이든 다 고객의 소리란 제목으로 쪽지가 날아오거든요. 혹시나 뭔가 안 좋은 얘기가 있다 하면 거기다 해명을 써야 돼. 답변을 달아줘야 돼요. 근데 다행히 저는 해명을 필요로 하는 일에 연루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민원 카드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사실 칭찬 카드도 받아본 적은 없어요. 민원을 안 받은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환자분들이랑 싸울 뻔한 적도 많았어서 가지고. 자, 이제 8화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리뷰를 했는데 오늘 보면서 어땠어요? 이번 화는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전공의들을 많이 신경을 써준다. 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커버도 쳐주고 고생하는 거 몰라주는 것 같아도 또 내심 응원도 해주고 신경 써주는 부분도 있다. 갑자기 또 교수님들한테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됐네요.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 안녕.